요즘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애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주된 데이트 장소는 망월지라 불리는 저수지. 그곳을 가기 위해 험한 길도 겁내지 않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번식을 위해 특별한 나들이에 나서는 우리를 사람들은 두꺼비라 부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른 봄이 되면 간혹 우리를 구경하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있는데요. 우리도 사랑에 울고 웃기도 합니다. 혼자라서 외롭기도 하고 함께라서 든든하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이 그냥 지나쳤을 우리들의 이야기 잠시 귀 기울여 주실래요? 대구 동남쪽 옥수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망월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두꺼비 산란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을 보존하기 위한 목소리들이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매년 봄이 오는 소리에 겨울잠에 깬 수백 마리 두꺼비들은 왜 망월지로 몰려드는 걸까요? 망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을 먼저 본다고 하면 과거 일제시대 때 원래 신매동하고 옥수 고산 쪽 면이 전부 다 농경지 생활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을 대기 위해 가지고 농경지에다가 저수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 뚜꺼비들이 양서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소형태죠. 소형태의 저수지가 된 거죠. 수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망월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변 저수지 밑에 있는 저수지와 옥수지 비교하면 한 4, 5도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꺼비들이 산란하게 아까 최적화 형태의 저수지가 된 거죠. 올해로 3년째 망월지 일대의 생태 환경을 비롯해 두꺼비의 모든 행동 반경을 연구하는 이곳. 우리를 보호 관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네요. 3년의 연구 계획을 잡았던 이유는 두꺼비들이 올챙에서 아성체가 되어서 서식지로 넘어가서 산란지에 내려올 때 최소 패턴이 한 3년 정도의 패턴을 가집니다. 1차 년도 때는 정말 어느 정도의 개체수가 내려오는지 2차 년도에 때는 방향성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1차 년도 때 내려왔던 방향성과 2차 년도 내려왔던 방향성이 동일한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서 보니까 1차 년도가 2차 년도에 내려오는 방향성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산에 서식하는 친구들이 매년 똑같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지역 옆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서식 범위가 옥수산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 좀 더 넓게 범위를 잡을 수 있다. 두꺼비 대이동을 앞두고 분주해진 전문가의 손길. 올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식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산란 이후 옥수산으로 이동하는 성체 두꺼비에 무선 추적 장비를 부착하기 위해서라는데요. 포근한 3월의 어느 날 얼었던 땅이 녹을 때쯤이면 알을 낳기 위해 우리가 태어난 망월지로 향합니다. 이미 짝을 구한 친구들이 보이네요. 올해는 낮은 기온과 가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일 늦게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두꺼비가 보기 힘든 것도 보기 힘든데 엄청나게 많은 수가 한 번에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참 신기했죠. 너무 좋지. 이렇게 자연이 그 먹고 그거 되고 우리가 환경을 오염 좀 덜 시켰다 그런 걸 느끼잖아요. 여기 오는 걸 보면 그만큼 많이 오는데. 주위에 보시면 이런 구조물에 막혀 있는데 어떻게 이 두꺼비가 이 길을 뚫고 그 자그마한 몸짓으로 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참 신기했고요. 이제 이 두꺼비들이 제가 보니까 다시 산란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간다는데 무사히 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2월 말에서 5월까지 우리들이 이동하는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힘을 모아 우리를 보호해줄 가림막과 통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2달 동안은 여기서 우리 두꺼비 보호를 위해서 그 차도 사람도 항상 지나다닐 때 그 불교의 조고각하라고 있어요. 조고각하. 항상 내 신발을 벗어놓은 걸 잘 보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행의 하나의 그 단계인데 그리고 내 발밑을 살피면 내 꼴을 보는 거예요. 근데 두꺼비도
지나갈 때 나도 모르고 딴 생각하고 있다가 지나가다가 우리 두꺼비 밟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수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꺼비를 이렇게 피해서 잘 다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꺼비들은 야행성입니다. 낮에는 나무가 많은 숲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우쳐 우쳐, 제 전부 실력 어떤가요? 우리의 생활사를 관찰하는 작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라면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2020년대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지금 2020년 암컷이 거의 한 400마리 정도가 출현해가지고 알을 낳아서 꽤 많은 그 양의 아성체들이 올라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암컷들이 좀 많이 내려온다고 하면 과거는 아니겠지만 좀 많은 개체수들이 다시 이제 서식지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몸에 울퉁불퉁한 돌기들이 나 있으며 흑갈색 또는 젓갈색 무늬를 띠고 있습니다. 주로 곤충이나 지렁이를 잡아먹고 사는데요.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는지 아시나요? 두꺼비는 울지 않습니다. 안 울어요? 네, 저는 두꺼비 우는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뚜껑뚜껑 우는 거 그것도 비슷하지 싶은데 뭐 그거 우는 거는 글쎄요, 그냥 개구리랑 비슷하게 울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래 이쁜 소리는 아니고 얘. 뭐 하여튼 비둘기 소리 약간 비슷한데 얘. 이런 소리 하여튼 이상한 소리. 아까 그 소리가 안 나오네. 이카는 소리 같던데 얘. 번식기가 되면 암컷을 차지하려는 수컷들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컷은 암컷 위에 올라타 자리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데요. 1년에 한 번 암컷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우리들의 귀여운 목소리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암컷을 차지하려다 보니 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뒤늦게 온 녀석들이 자꾸 싸움을 걸어옵니다. 에이, 이 자식 저리 안 가. 좀 떨어져. 떨어지라고. 사랑의 순서가 어딨냐? 덤벼 이 자식아. 야야야야 가지 말고 또 덤비라니까. 아우 정말 귀찮아 죽겠어. 떨어져. 떨어지라고. 에이, 떨어져. 결국 먼저 온 친구가 임자를 차지했네요. 분하다 분해. 제대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수컷은 여기에 또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안고 보니 아이고야, 이거 같은 수컷이었어요? 사실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꺼비들은 시력이 그리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도 헤어질 때는 쿨하게 정리도 깔끔합니다. 용자가 미인을 얻는다죠. 우리들의 치열한 투쟁은 계속되는데요. 암컷을 두고 한밤에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암컷을 먼저 쟁취한 수컷은 있는 힘껏 뒷발질로 다른 경쟁자를 무지칩니다. 연애 한번 못 해본 신세가 되기 싫은지 다른 수컷의 집념도 대단해 보이죠. 땅과 물속을 오가는 난투극, 생존의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우리 왜 이럽니까? 과연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 두꺼비가 다른 양서류가 좀 틀려서 그 앞이 굉장히 이렇게 보는 게 넓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뽀얗게 보인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암컷이든 수컷이든 이제 움직이는 것에 다 달라붙는 형상을 잘 보이고 있거든요. 생존을 위한 아니 번식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흐린 시야 때문에 간혹 길을 헤매기도 하는 우리 두꺼비들. 차가운 도로 위를 계속 방황하다 때로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기도 하죠.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특히 망월지에 있는 두꺼비 같은 경우에는 ук수산을 거점을 두고 있는
두꺼비의 서식지의 마지막 산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산란하는 장소가 사라진다고 하면 ук수산에 서식하고 있는 두꺼비도 이제 앞날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날이 보장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ук수산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의 시스템이 이제 어느 부분이 교란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 교란으로 인해서 ук수산 전체의 생태계들이 이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추운 겨울의 땅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태어난 고향을 찾아 먼 길을 떠나는 두꺼비들. 이제는 망월지에서 좋은 배필 만나 소중한 아이들도 나올 텐데요. 얘들아, 그동안 고생했고 부디 무사히 산으로 돌아가서 내년에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구나.